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입니다. 아직도 혈관 건강을 위해 비싼 건강기능식품만 찾고 계신가요? 사실 그 습관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음식은 놓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매달 수십만 원씩 영양제에 쓰시면서 정작 혈관을 살리는 진짜 음식은 외면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슷했어요. 의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건강에 대한 강박이 있었죠. 아침마다 영양제를 10알씩 챙겨 먹고 유명하다는 건강식품이 나오면 무조건 사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니까 혈압이 145에 95, 총 콜레스테롤이 235가 나왔어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관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혈관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혈관 건강은 비싼 영양제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사실 우리 식탁 위에 있는 평범한 음식 하나가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혈관 청소부라는 진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뇌출혈 위험을 확 낮추고 기름진 혈관을 싹 씻어내는 1위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과 3개월 만에 혈압을 안정시킨 제 경험담,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식단 관리법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뇌출혈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또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응급실에서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2세 남성분이셨는데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대요.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매일 아침 운동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부인께서 빨리 발견하셔서 응급실로 실려오셨는데 진단 결과는 뇌출혈이었습니다. CT를 찍어보니 뇌 속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응급수술을 했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고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분이 응급실에 누워 계실 때 제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제가 그분의 병력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원인이 보였어요. 혈압은 정상이었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고 특히 중성지방이 252 넘었어요. 그리고 식습관을 여쭤보니 고기를 즐겨 드시고 생선은 거의 안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은 했지만 정작 혈관을 지키는 음식은 드시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입니다.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혈관의 노화와 손상이에요. 우리 뇌에는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혈관들이 수없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건강할 때는 탄력이 있고 튼튼해요. 하지만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혈관벽에 쌓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벽에 기름때가 끼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요. 의학 용어로 동맥경화라고 하죠. 그럼 좁아진 혈관을 통해 피를 보내야 하니까 혈압이 올라가요. 높아진 혈압은 약해진 혈관벽을 더 세게 누르고 결국 어느 순간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뇌출혈의 메커니즘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증상이 없어요. 혈관이 50% 이상 막혀도 대부분 아무런 증상을 못 느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뇌출혈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도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제 몸에 적용하지는 못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은 괜찮다는 자만으로 제 혈관 건강을 방치했던 거죠. 그러다가 145에 95라는 혈압 수치를 보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논문을 찾아봤어요. 국내외 유명 저널에 실린 혈관 건강 관련 연구들을 전부 다 뒤졌습니다. 어떤 음식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뭔지 밤새 공부했죠.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등푸른 생선이었어요. 고등어, 꽁치, 삼치, 정어리 같은 평범한 생선들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망하셨나요? 너무 흔한 답이라고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왜 이 음식을 1위로 꼽는지 그 놀라운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특히 EPA와 DHA라는 성분인데 이게 우리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제 환자분들도 경험한 효과예요. 첫 번째, 혈관 속 기름때를 녹여냅니다. 오메가3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줘요. 그리고 중성지방을 분해해서 배출하는 걸 도와줍니다. 마치 강력한 세제가 기름때를 녹이듯이 오메가3가 혈관 벽에 붙은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혈관 염증을 잡아줍니다. 혈관이 손상되는 과정에는 항상 염증이 동반돼요.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면 그곳이 약해지고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쌓입니다.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 작용으로 이런 염증을 억제해서 혈관을 보호합니다. 세 번째, 혈액을 맑게 만듭니다. 오메가3는 혈소판이 과도하게 응집되는 걸 막아줘요. 혈액이 끈적끈적하면 혈전이 생기기 쉬운데 오메가3가 혈액을 맑고 잘 흐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번째, 혈압을 직접 낮춰줍니다.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4-5mmHg, 이완기 혈압이 2-3mmHg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뇌졸중 위험이 약 20%나 감소합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들을 보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실천에 들어갔어요. 매일 아침 고등어 한 토막씩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힘들었어요. 아침부터 생선 굽는 냄새가 집안에 퍼지고 설거지도 귀찮고 비린내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하지만 제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뻐근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거죠. 2달째 접어들었을 때는 더 확실한 변화가 있었어요. 병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더라고요. 예전에는 3층까지만 올라가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는데 이제는 5층까지 올라가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혈압을 재봤더니 140에 90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3달째가 되었을 때 병원에서 정식으로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들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235에서 198로 떨어졌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155에서 118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중성지방은 190에서 125로 개선됐고요. 혈압도 135에 85로 안정됐어요. 검사실 선생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선생님, 약 드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빠르게 좋아지는 경우는 드문데요?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죠. 아니요, 그냥 매일 아침 생선 한 토막씩 먹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논문을 읽고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제 몸으로 직접 경험하니까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등푸른 생선이 정말 혈관 건강에 최고의 음식이라는 것을요. 그 후로 저는 제 환자분들께 적극적으로 등푸른 생선을 권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께는 꼭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6개월, 1년 후에 그분들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72세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어요.
혈압약을 4종류나 드시는데도 혈압이 160에 100을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병원에 오실 때마다 어지럽다, 머리가 아프다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혼자서는 외출도 못 하시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분께 등푸른 생선을 매일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손주들 챙기기도 바쁜데 생선까지 챙겨 먹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생선 먹는 게 귀찮으세요? 나중에 쓰러져서 병원 입원하시면 그게 더 귀찮으실 텐데요. 그 말에 할머니가 결심하셨나 봐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고등어나 꽁치를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손주들 아침 준비하실 때 당신 것도 함께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습관이 되셨다고 해요. 4개월 후에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 보이셨어요. 혈압을 재보니 145에 90으로 떨어져 있었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혈압약을 3종류로 줄여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혼자서도 시장 갈 수 있어요. 어지럽지도 않고 머리도 안 아파요. 생선 먹는 게 이렇게 좋은지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58세 남성분이셨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작년에 회사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협착 진단을 받으셨대요. 목에 혈관이 60% 정도 막혀 있어서 언제든지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받으신 상태였죠. 그분은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어요. 쓰러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으셨죠. 제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최소 5일은 드시라고 강력하게 권했고 그분도 절실하셨던지 바로 실천에 옮기셨어요. 아침 도시락을 싸가실 때 꼭 생선 구이를 챙기셨대요. 동료들이 비린내 난다고 뭐라 하기도 했지만 건강을 위해서 꾹 참으셨다고 해요. 점심시간마다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도시락을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 다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가 놀라웠어요. 혈관 협착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60%였던 게 55%로 조금 호전된 거예요. 검사하시던 선생님이 이상하다며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셨다고 해요. 보통은 나이가 들수록 혈관 협착이 점점 심해지는 게 일반적인데 오히려 좋아진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분이 진료실에서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생선이 제 생명을 구했어요. 이제는 생선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돼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등푸른 생선이 단순히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음식이라는 것을요. 뇌출혈로 쓰러지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소용없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예방은 가능합니다. 그것도 비싸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시장에 가면 한 마리에 3,000원, 5,000원 하는 고등어나 꽁치로 충분합니다. 하루 커피 한 잔 값으로 내 혈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됩니다. 같은 생선이라도 어떻게 조리하고 얼마나 먹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심지어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선을 튀겨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오메가3가 들어있어도 고온에서 산화되고 거기에 트랜스 지방까지 더해져서 오히려 혈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 양념을 잔뜩 넣어서 짜게 졸이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요. 제가 3개월 만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화시킬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생선을 먹어서가 아니에요. 정확히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양과 횟수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적으로는 5회 이상 드셔야 해요.
한 번 드실 때는 손바닥 크기 정도, 그러니까 약 100g에서 150g이 적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 한 번씩 먹고는 효과를 기대하시는데 그건 안 됩니다.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3번부터 시작했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요일을 정해놓고 먹었죠.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면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재미도 있었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횟수를 늘려서 주 5일 정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생선을 매일 먹으면 수은 같은 중금속이 쌓이지 않느냐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은 먹이 사슬의 하위에 있어서 참치나 황새치 같은 대형 어류에 비해 중금속 축적이 훨씬 적습니다. 일주일에 5번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조리 방법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주로 구이로 먹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지 않고 그냥 생선을 올려서 중불에서 굽는 거예요. 소금도 아주 약간만 뿌려요. 생선 자체에서 기름이 나오니까 따로 기름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쓰시면 더 편해요. 저는 요즘 거의 에어프라이어로만 구워요. 180도에서 12분에서 15분 정도면 딱 좋게 익습니다. 냄새도 덜 나고 기름도 빠져서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요. 비린내가 신경 쓰이시면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청주를 조금 발라서 구우시면 됩니다. 찜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찜은 영양소 손실이 가장 적은 조리법입니다. 생선을 접시에 올리고 생강 몇 조각, 대파 조금 얹은 다음 찜기에 넣고 10분만 쪄내면 끝이에요. 간장에 참기름, 다진 마늘, 다진 파를 섞어서 소스를 만들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조림은 조심해야 해요. 물론 나쁜 조리법은 아니지만 양념을 많이 넣으면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아져요. 제가 조림을 할 때는 간장 1스푼, 물 반 컵, 생강 조금 이렇게만 넣고 약한 불에서 은근히 졸여요. 설탕이나 물엿은 거의 넣지 않습니다. 물을 함께 넣으면 단맛도 나고 국물도 시원해져요. 절대 피해야 할 조리법은 튀김입니다. 생선 튀김, 생선가스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오메가3가 들어있어도 고온의 기름에 튀기면 산화되고 트랜스 지방까지 생깁니다. 혈관을 지키려고 먹는 생선인데 튀기면 오히려 혈관에 독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입니다. 저는 생선을 먹을 때 항상 채소를 곁들여요. 특히 양파를 빼놓지 않습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생선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먹는 조합은 이래요. 고등어 구이에 양파 샐러드, 그리고 브로콜리찜. 양파는 얇게 썰어서 찬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물기를 빼고 식초와 올리브유로 간단하게 무쳐요. 양파의 매운맛이 생선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혈관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마늘도 꼭 챙겨 먹어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생선 조림이나 찜을 할 때 마늘을 넉넉히 넣으세요. 생마늘 먹기 힘드시면 구워서 드셔도 돼요. 저는 생선 구울 때 마늘도 함께 구워서 먹는데 달달하고 고소해서 정말 맛있습니다. 견과류, 특히 호두도 좋은 조합이에요. 호두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거든요. 저는 아침에 생선을 먹고 오전 간식으로 호두를 대여섯 알 먹습니다. 생선의 오메가3와 호두의 오메가3가 만나면 혈관 청소 효과가 배가 되는 느낌이에요. 네 번째, 먹는 시간입니다. 저는 주로 아침이나 점심에 먹어요. 저녁에 생선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저녁에는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낮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 아침 식단을 공개하면 이래요. 고등어 구이 한 토막, 현미밥 반 공기, 된장국, 김치, 양파, 샐러드, 브로콜리찜.
이렇게 먹으면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파요. 단백질과 좋은 지방, 섬유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확실해요. 다섯 번째, 생선 선택과 보관입니다. 신선한 생선을 고르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시장이나 마트에서 생선을 고를 때는 눈을 먼저 보세요. 눈이 맑고 투명하면 신선한 거예요. 흐리거나 움푹 들어가 있으면 오래된 겁니다. 아가미는 선홍색이어야 하고 비늘은 반짝여야 해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탄력이 있고 금방 복원되는 게 좋은 생선입니다. 냉동 생선도 괜찮아요. 요즘은 급속 냉동 기술이 좋아져서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선도가 떨어진 생선보다 제대로 냉동된 생선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저도 바쁠 때는 냉동 고등어를 사다 놓고 먹어요. 냉동 생선 해동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절대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뜨거운 물에 담그면 안 됩니다. 냉장실에 하룻밤 정도 두고 천천히 녹이는 게 가장 좋아요. 급하시면 비닐봉지에 넣고 찬물에 담가서 녹이세요. 이렇게 해야 맛도 살고 영양소도 보존됩니다. 여섯 번째, 다양하게 먹기입니다. 고등어만 계속 먹으면 질려요. 저는 일주일에 여러 종류를 번갈아 먹습니다. 월요일은 고등어, 화요일은 쉬고, 수요일은 꽁치, 목요일은 쉬고, 금요일은 삼치, 토요일은 정어리, 일요일은 자유롭게. 이렇게 하면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각 생선마다 맛도 다르고 영양소 구성도 조금씩 달라요. 고등어는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고, 꽁치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영양가가 좋고, 삼치는 살이 많고 부드러워서 먹기 편하고, 정어리는 칼슘도 풍부합니다. 다양하게 먹으면 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해요. 일곱 번째, 현실적인 팁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 먹기를 꺼리는 이유가 냄새 때문이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생선 굽는 냄새 때문에 이웃에게 미안해서 못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은 해결법은 이거예요. 에어프라이어나 전기 그릴을 쓰면 냄새가 훨씬 덜 나요. 그리고 환기를 철저히 하세요. 생선 굽기 전에 창문을 다 열어놓고 환풍기를 최대로 틀어놓고 구우면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구운 후에는 식초 탄 물을 끓이면 냄새가 금방 사라져요. 설거지가 귀찮으신 분들은 호일을 활용하세요. 프라이팬이나 그릴 위에 호일을 깔고 그 위에 생선을 올려서 구우면 설거지가 훨씬 편해집니다. 저는 요즘 이 방법을 자주 써요. 다 먹고 나서 호일만 버리면 되니까 정말 간편하더라고요. 바쁘신 분들은 미리 구워 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주말에 시간 날 때 생선을 여러 마리 구워서 냉장 보관했다가 아침에 전자레인지에 1분만 데워 먹으면 됩니다. 맛은 조금 떨어지지만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생선을 정말 못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알레르기가 있거나 아무리 해도 비린내를 못 참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대안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대안은 오메가3 영양제입니다.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 가면 오메가3 캡슐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품을 고르실 때는 뒷면을 꼭 확인하세요. EPA와 DHA 함량을 보셔야 해요. 이 두 가지가 실제로 우리 혈관에 작용하는 성분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기준은 이래요. 하루에 EPA와 DHA를 합쳐서 최소 1000mg 이상 섭취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소형 어류에서 추출한 제품을 선택하시고요. 멸치나 정어리에서 추출했다고 나와 있는 제품이 중금속 함량이 적어서 안전합니다. 두 번째 대안은 식물성 오메가3이에요. 아마씨나 치아시드, 들기름 같은 거죠. 이것들도 오메가3가 들어있긴 한데 생선의 오메가3와는 조금 달라요. 식물성은 ALA라는 형태인데 우리 몸에서 EPA와 DHA로 변환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변환율이 10% 정도밖에 안 돼서 효율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선을 직접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영양제나 식물성 오메가3도 분명 도움이 되지만 생선에는 오메가3 외에도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 D, 셀레늄, 아연, 철분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 있거든요. 이런 영양소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더 큰 건강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선을 못 드시는 게 아니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생선을 드시는 걸 강력히 권합니다. 처음 2주만 참고 드시면 습관이 돼요. 한 달 지나면 몸의 변화가 느껴지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생선 먹는 게 즐거워질 겁니다. 자, 이제 주의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주의할 점은 있으니까요. 첫째,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생선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하면서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있으시면 생선보다는 오메가3 영양제를 드시는 게 안전해요.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둘째,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를 과다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적당량은 괜찮지만 매일 과도하게 드시는 건 피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셋째, 소금 섭취를 조절하세요. 아무리 혈관에 좋은 생선을 먹어도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구울 때 소금을 최소한만 뿌리시고 조림할 때도 간장을 적게 쓰세요. 생선 자체에도 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아주 싱겁게 조리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넷째, 생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체적인 식단 관리가 필요해요. 생선은 가장 중요한 핵심 음식이지만 그 외에도 채소를 많이 먹고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을 드시고 가공식품과 인스턴트는 줄이셔야 해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저도 생선을 먹으면서 동시에 생활 습관을 개선했어요.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술은 거의 끊었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썼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듣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취미 생활도 즐기면서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했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하니까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혈압은 120에 80으로 완벽하게 정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몸이 가벼워요. 계단 오를 때도 숨이 안 차고 하루 종일 일해도 피곤하지 않고 머리도 맑습니다. 제 환자분들도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던 분들이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확실한 효과를 보시고 계속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건강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정말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 뇌출혈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무서운 병이지만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 핵심에 바로 등푸른 생선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고등어나 꽁치 한 마리 사오세요. 처음 일주일은 일주일에 2번만 드셔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3번으로 늘리고 한 달 후에는 일주일에 5번 정도 드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3개월 후에 병원에서 혈액 검사 받아보시면 분명히 수치가 좋아져 있을 겁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 중성지방도 개선될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 몸으로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1년 전 혈압 145, 콜레스테롤 235로 걱정하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주저없이 생선을 선택할 거예요. 비싼 영양제 10알보다 신선한 생선 한 토막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시기 위해서 오늘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생선 한 토막이면 됩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열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가족, 친구, 이웃 중에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이 정보를 나눠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검증된 정보만 전달하겠습니다. 의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을 낮추는 최고의 운동법과 실천 방법에 대해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선을 드시고 건강이 좋아지신 분들 또는 생선 먹기 힘들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가능한 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꼭 실천하셔서 건강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